힘의 논리가 전개되어지는 시대라, 이기적인 시대라. 그래, 이 시대를 가리켜 사바세계라 가리킵시다. 그렇다면 올랐어요. 모든 저승에서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정토, 청정,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려 한다면 너를 위해 사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사는 법을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죠. 청정불국토, 사바세계, 나를 위해 살아올 때와 너를 위해 살아갈 때를 일깨워주기 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토, 그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말아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갈 때를 모르면 인간의 모든 일생은 사바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먹으면 배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배설 기간이 잘 돌아갈 때가 오장육부의 기능이 잘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교훈을 잘 봐야 돼요.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 스스로 생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불교 용어로 말하는 탐진치 오온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 칠정이나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생성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인육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 인육을 벗어도 생전의 집착이 남아 있다면 이 빗물차원 인기에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화해 나갈 것인가? 인기마저도 집착이 없게 만들면 불국토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저승은 이승을 위해 자리하는 에너지 충전소와도 같다 그랬고요. 이승은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자리에 나가는 행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의 현장은 뭐가 필요하냐? 내 육을 건사시키려 한다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을 많이 하는 이에게는 그만한 육생량이 따르는 것이고요. 일을 적게 하는 이에게는 그만한 일이 부족한 것이죠. 어떤 단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질량이라고 그래요. 일하는 것도 질량이 있다는 것이죠.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질량이 있고 정신량을 위해 살아가는 질량이 있고 육생과 인생을 이어주는 그러한 질량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몸통, 다리,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어.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일의 일량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노동의 개념입니다. 제 아무리 상층의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층에서 노동의 개념으로서의 육생을 위한 육의 열매를 맞지를 못한다면 중층과 상층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층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리했다고 한다면 하층은 육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라, 그 노동의 대가와 노동력으로 인한 휴식의 기간을 분명히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에요. 노동만 했지 그 휴식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능률이 없어 노동력을 낳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층에서 올라가는 육생량으로 살아가는 곳이 상층의 에너지원이에요. 하층에서 쌓아 올린 육의 열매를 받은 상층은 하층에 하나 되어 날아가는 그 시스템, 그 정신량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기 위한 행위가 무엇인가? 이 최고의 머리 부분, 뿌리 부분은 빗물질 차원 정신량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고, 하층의 가지나 다리 부분은 육생의 열매를 낳기 위해 일해 나가는 부분이라 하층은 활동의 주체요,
상층은 운용의 주체라 이 노동의 개념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절이라는 것이죠. 노동절이라고 해서 노동자들만 위한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동절이 왜 생겨났고 노동이 무엇인가, 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층은 일을 하면서 보이는 일 안에 육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 하층이라 한다면, 상층은 보이지 않는 빌문질 차원 정신의 에너지를 창출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럼 몸통은 무엇입니까? 오장육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계 지도를 살펴봐도 오장육부가 가리키는 5대양 6대주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30%의 지판을 70%의 물이 감싸 안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것이듯, 이 인간의 육심도 70%의 물이 30%의 육신을 감싸 안기 때문에 살을 치고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머리, 몸통, 다리로 운행되어 있는 것은 빈물질 차원 에너지가 물질 차원 다리로 내려갔을 때, 활동의 주체인 이 다리에서는 원활한 행위를 다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손과 팔이 주는 의미와 다리가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 머리에서는 빈물질 차원 정신량이 오장육부로 내려가고, 다리에서 생성시킨 육생의 열매가 입을 통해 또 오장육부를 통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교류가 된다라는 여기서. 그래서 나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의 에너지가 없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성약만 먹으면 소통이 안 돼 막다바로 체하고 병에 걸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입으로 무엇을 먹을래? 달콤한 것을 먹으면 달콤한 것이 되는 것이고, 쓴 것을 먹으면 쓴 것이 되는 거예요. 쓴 것이 있고 달콤한 것이 있는가요? 내 입을, 혓바닥으로 오감을 다 느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육생의 일환으로서의 혓바닥으로 오감을 느끼는 만큼 이 귀로도 오감을 다 느끼라는 얘기예요. 오감은, 안 좋은 것들은 일환의 육생량으로서의 나의 활동량만 있으면, 육생의 활동량만 있으면 그래도 웬만큼 소화를 시켜내 배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 차원의 오감은 귀로 듣습니다. 이 생각은 순수 내 욕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에요. 너와 내가 내 뜻이 맞지 않고 내 욕심만큼의 내가 채울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면, 근데 생각의 지식, 생각의 에너지가 배척시켜버려요.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량이 들어있다면 네가 어떠한 안 좋은 오감의 에너지를 내 생각 차원에 삽입시켜 주더라도 정신량만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내 소화시켜내. 나의 입에서는, 네 입에서 나온 소화시키지 못할 그러한 질량은 소화시켜 내버린다는 것이죠. 동안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씨를 부모 하나 갖고 어떠한 육생량을 낳게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꽃피는 춘삼월에 찾아오는 인연들과 어떠한 행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새롭게 새로운 꽃을 피우려 한다면 육생량의 꽃에 정신량의 꽃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질의 빈물질,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또 뿌리만이 동항어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간다면 동물처럼 동면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는 대로 먹고 먹는 대로 배설하면 그뿐인 것이죠. 모든 차원을 나의 육생의 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철학은 육생의 철학이고 육생의 가치인 것이지,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물질 육성량은 다 세워놨습니다. 이에 부과시켜 나가는 정신량이 없는 것이죠.